어느 시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는다. 이제 만물은 순환의 계절, 수선화의 계절, 겨울의 계절이 곧 닥쳐옵니다. 겨울이 없으면 우리 한국이 얼마나 지루할지, 스트레스가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지루할지.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뭐야? 스트레스가 약도 된다는 말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스트레스 없어져라 그러죠. 그런데 유명한 이야기가 한두 개 들려지는데, 미꾸라지 그냥 놔뒀더니 다 죽어버려요, 그냥 서로. 근데 뭘 거기다가 탁 넣어놓으니까 미꾸라지가 통통하고 막 근육이 생기고 막 몸짱 미꾸라지가 막 태어났다고요? 뭐요? 뭐를 거기다 넣었을까요? 소금. 아니, 미꾸라지 거품 내고 죽게 할 일이 있어? 소금. 그건 미꾸라지 잡술 때 하는 짓. 미꾸라지 소금을 뿌리면 다 죽지요. 자, 미꾸라지가 버글버글한데 무엇을 하나 넣어놓으니까 미꾸라지가 몸짱이 생기고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몇 가지의 희생은 있더라도 여러분, 항상 정답은 조금 아까 제가 한 말에 있습니다. 미꾸라지에다가 무엇을 살짝 넣어놓으니까 미꾸라지는 할 수 없이 저 힘청이가 몸을 바친 것처럼 바치기는 바쳐야 되지만 나머지 미꾸라지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뭘까요, 그러면? 무. 무가 한두 마리씩 어떻게 희생을 시켜요? 정답은 메기나 미꾸라지를 잡아먹는 고기를 넣었습니다. 물론 희생이 있지만은 나머지 미꾸라지들이 그 긴장과 어쩌면 공포 속에서 단련이 되어서, 그러니까 겨울에 인동초, 겨울을 이겨낸 풀처럼 살다가 돌아가신 어르신네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겨울이 없으면 여름도 없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전체가 여름인 나라처럼 기분 나쁜 나라 없어요. 이와 같이 뚜렷한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이 겨울에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은 새로 태어나는데 뿌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사실은 생장, 화수장 중에 장자를 또 까먹었네. 어떻게 썼는지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요렇게다가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직할 장자, 모든 것을 간직해라. 그래서 나중에 다시 싹으로 움트는 것을 우리가 기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도 이 간직할 장자에 해당하는 모든 약품들은 대체적으로 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자씨 하면은 임신에도 좋다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복분자 이런 것 등등이 모든 씨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 우주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굳은 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사실은 우리 한의학에서는 신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겨울은 굳은 뜻과 간직할 그런 것을, 그래서 이게 사실은요, 이게 견고할 견자, 견고할 견자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없애서 여기다가 고기육변을 써서 신장은 사람을 견고하게 한다. 작강지관이라 강하게 만들어서 기교가 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오는 겨울, 여러분들은 함부로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간직하는 미덕을 가지고 봄의 우리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씨에는, 모든 종자에는 이와 같이 간직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서부터 임신할 때 아니더라도 대부분 저축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씨를 많이 먹게 했습니다. 이런 것뿐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씨에 해당하는 우리가 뭐 무화과 같은 거 그런 데에도 살살 씹히는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씨를 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안에는 우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년 겨울 씨를 많이 드시면서 그 중에서도 몸이 뚱뚱한 사람들은 조금 건조하고 뭔가 담담한 씨를 드세요. 그러면 단미는 설한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미는 대체적으로 배설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담담하고 건조한 씨, 그리고 몸에 저축력이 없는 사람들은 끈끈하고 찐득찐득하고 느끼하게 기름이 많은 것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스트레스를 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스트레스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퀴즈와 연관된 퀴즈를 한번 드리면 여러분들이 의사가 충격파를 줘서 스트레스를 줘서 병을 낫고는 현장도 여러분들이 실화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노인 의사가 어느 날 젊은 의사한테 병원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병원을 물려줬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막 울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나보고 세상에 아기를 낳는다고 충격파를 줬다고 얘기했죠. 그랬는데 그 할머니의 딸꾹질을 거치기 위해서 충격을 준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충격파, 죽음, 늙음, 병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서 여기에서 배우는 지혜를 가지는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내년은 이제 우리가 금년도 바람과 그리고 습한 무슨 년이죠? 우리가 금년도가 기축년. 그러면 가불병정 무기 다음에 뭐예요? 병. 그다음에 자축인묘 인. 예. 그래서 요거는 상화지기의 화야의 뜻하고 요건 금이거든요. 그럼 이제 많이 들어졌으니까 내년도는 마르고 열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는 해입니다. 금년도 진찰실에서 보니까 정말 예언대로 많은 분들이 중풍의 전조증상으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런 분들이 필요한 자리는 뭐냐? 화금이 있는 우리 아들이 아무래도 열도 많아, 아토피성도 있어, 건조해, 이런 분들 겨울철에 미리 저축하는 시종류를 많이 들게 하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러한 화기와 금기가 동한다 하더라도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것이 동하는 경혈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해 주기 위해서는 토기와 수기가 있는 경혈을 갖다가 적절하게 잘 지압을 해주면은 화기와 금기가 있는 마르고 건조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토기와 수기가 많이 들어간 경혈이라는 것은 아주 쉬운데 여러분들의 오금 바로 뒷자리에 바로 오금 뒷자리 여러분들 보시면은 힘줄이 있는데 정 가운데 자리를 위중혈이라고 합니다. 이건 산부혈은 아닌데 뚱뚱한 분들은 하지 마세요. 뚱뚱하고 냉한 분들은 하지 마시고 마르고 여리는 분들 내년도에 어마어마한 건조한 열과 함께 성격이 자꾸 급해지기도 하고 피부가 건조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몸에다가 톡이라고 하는 미끌미끌한 거하고 수기를 넣어주면 저절로 좋아지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바로 이 뒤에 있는 위중열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오금 뒤에 있는 이 주름이 있는 정 가운데 아주 누르면 통증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에서 아래로 살살 긁어주면 또 하나의 예방책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좋은 약은 뭐냐? 이런 사람들에게는 대체적으로 마라고 하는 끈끈한 약이 가장 토기가 많은 건데 우리가 지라를 보더라도 미끌미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마를 갖다가 약간 좋은 죽염이나 그런 거하고 짭짤하게 잡수게 되면 이런 체질들이 예방도 돼요. 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어 가려면 말을 우리가 젖긴 젖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줘야 될까요? 왼쪽으로 줘야 될까요? 말을 막 줬는데 왼쪽으로요. 왼쪽으로 넣는 데는 왜 왼쪽으로 줘야 될까요? 왼쪽으로 젓는 거, 오른쪽으로 젓는 거. 일본에서 나온 초밥왕이라고 하는 만화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 말로는 와사비라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고추냉이라고 합니다. 고추냉이 가루를 갖다가 우리가 막 젓는데 오른쪽으로 져야 될 거로 왼쪽으로 져야 될까요? 오른쪽으로요. 왜 오른쪽으로 져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사를 이렇게 박을 적에 오른쪽으로 돕니까? 왼쪽으로 돕니까? 보통 99%는 오른쪽으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송구손모를 뚫을 때도 왼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른쪽이 아무래도 좋겠죠. 여러분들, 젓는데도 오른쪽으로 젓는 거와 왼쪽으로 젓는 것이 다릅니다. 수정과가 찬데 수정과를 저어준다 하더라도 왼쪽으로 젓는 게 좋을까요? 오른쪽으로 젓는 게 좋을까요? 오른쪽으로 젓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른쪽으로 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힘을 저쪽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우주의 이치가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권총을 본다 하더라도, 자, 권총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권총을 쏜다고 합시다. 그러면 권총 구멍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권총 이 안에 있는 신이, 권총 이 말은 이거 이제 총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안에도 이 나사가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으로 파여 있을까요? 오른쪽으로 파여 있을까요? 이게 나갈 적에 이쪽 나가는 쪽에서 보면 이렇게 해요. 오른쪽으로 파여 있습니다. 왜 이게 막 오른쪽으로 돌면서 나가야지 이게 더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원보방사다. 자, 여러분들 제 등 뒤를 보시고 다 같이 손을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침을 놓는다고 생각하시고 혹은 지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만은 우선 침을 잡을 적에 일단 이렇게 잡습니다. 엄지손가락하고 검지손가락하고 잡습니다. 그래서 원을 그리면 보가 된다는 건 우회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방, 이건 찌그러질 방자거든요. 원보방사 따라 원보방사, 원보방사. 이것은 주로 우리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은 뭐든지 오른쪽으로 돌리는 것은 기를 강하게 하면서 저쪽을 강하게 넣어주는 양적인 성분을 넣어주니까, 와사비를 맵게 하려면은 양기를 넣어줘야 되겠어요? 음기를 넣어줘야 되겠어요? 양기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와사비를 돌릴 적에 오른쪽으로 돌리지 않으면 매운맛이 덜하답니다. 참 미묘한 일본의 음식 문화, 비록 만화 속에 숨어 있지만은 이와 같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런지 안 그런지 요리사 여러분들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하다못해 마사지를 한다 하더라도 왼쪽으로 돌리는 것이 좋을지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좋을지 한 번씩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그러한 이제 지압 문화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가 침을 놓을 적에 보활적에는 오른쪽으로 놓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보, 그 다음에 사활적에는 좀 깊이 넣어서 뽑아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긁는 문화는 오직 영수보사라고 하는 긁는 문화만 지금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깊이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지압을 해주면 자기 기운이 그쪽으로 가게 되고, 실질적으로 사실상 우리 기운이 그쪽으로 좀 뺏기는 경향이기 때문에 기운이 허한 사람, 특히 언젠가 어느 내일인께서 저한테 묻는데, 어린아이한테 지압을 시키면 애가 기운이 빠진다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 그게 맞는데 일부 맞는 증거도 있습니다. 자라나는 저런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어르신들 지압하라고 하지 마세요. 특히 너무 오른쪽으로 어린아이가 보하는 쪽으로 너무 지압하면 자기 기운이 뺏겨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옛날에 동남 동료들을 그 부잣집 어르신네들이 돈을 주고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을 그 기를 흡수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천진한 기운이 파괴가 되기 쉽습니다. 지압 문화가 이제 우리가 상식화되어 간다 하더라도 너무 기운이 없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왼쪽으로 돌리면 저쪽의 기운을 내가 조금 흡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지압시키는 문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겨울을 당해서 무엇을 갖다가 아무래도 저축을 시켜주려면 토기와 수기를 보호하는 경혈이 있어야 되는데, 인체 내에는 토기가 있는 경혈 그리고 수기가 있는 경혈, 이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혈을 지압할 적에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토수를 보호하니까 일단은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얘기인데, 아주 어린 아이들, 특히 12살 미만이 된 어린 아이들한테 마사지 시키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르신네들의 기운으로 들어갈지언정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피폐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손톱으로 긁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자, 우리 무릎팍 뒤를 이렇게 그렸다. 이쪽이 이제 다리 쪽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이 허벅다리 쪽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 가운데 주름이 있습니다. 요 가운데에 아주 침 놓기는 고약해서 저희들은 침 놓는 자리는 항상 피하는 자리지만은, 금년 겨울에 몸이 마르고 열이 있어서 건조하기 쉬운 그런 어르신네들이나 어린아이들, 아토피성 피부염, 성격에 아주 급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아래로 위중열을 강하게 긁어주시고, 특히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아래로 내려서 해주시면 토소가 보여지는 경인년의 화병을 예방하는 자리입니다. 경인년의 화병을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거 하나만 해도요 대체적으로 몸이 선선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자리가 바로 족대양 방광경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는 바다와 같은 작용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족태양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옛날에 제 선생님께서는 족대양 방광경이다, 바다와 같은 경락입니다. 그래서 경인년의 당에서는요 대체적으로 어떤 동물들이, 어떠한 곤충들이 유행을 할까요? 만약에 건조하고 열이 있는 메뚜기 떼가 창궐하게 되면요 정말 힘든 해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뚱뚱한 분하고 마른 분하고 누구라고 이름을 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마른 대통령들이 아마 많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음양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깊은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식물 철학 중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우리 23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자,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좀 정리하는 쪽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람의 머리는 천기를 마십니다. 식물은 지기를 마십니다. 그래서 식물의 뿌리 쪽으로 깊이 갈수록 사람에게는 위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버섯 같은 것은 보면요 대체적으로 뿌리가 조그맣고, 버섯은 뿌리가 아주 조금 있고 위가 많이 번성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음적인 성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버섯의 달인께서 이것을 언젠가도 말씀했는데, 이것을 요리할 적에는 뿌리를 갖다가 같이 보조를 해주면 음양이 맞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다 음식 요리든 동물과 식물을 보든 사람을 보든 음양을 보라 이겁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와서 다시 또 목화 토금소가 또 한 번 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합니다. 윤회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자리로 똑같이 돌아간다는 건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 몸에 지수화풍 4대 원소의 부조화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총체적으로 음양관이 없는 음식 문화, 이것은 큰일 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금년도 이제 거의 이제 서서히 겨울로 접어듭니다만은,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목은 신맛에 해당하는 봄의 맛이요, 화는 신맛에 해당하는 쓴맛에 해당합니다. 토는 단맛에 해당합니다. 금은 매운맛에 해당합니다. 수는 짠맛에 해당합니다. 잘 모르면 섞으면 되잖아요. 잘 모르면 섞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약도 쌍화탕이라고 하는 유명한 약하고
쌍화탕이라는 유명한 약하고, 그 다음에 불환금전기사라고 하는 금하고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건조한 약이거든요. 그래서 쌍화탕은 음적이고 좀 끈끈한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건조한 불환금전기산을 섞으면 무슨 탕이 되겠죠? 쌍금탕이 되죠. 그래서 음량에 상관없이 쌍금탕이라고 하면 만고불변에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가리지 않고, 마른 사람은 쌍화탕, 뚱뚱한 사람은 불안검정기사인데 잘 모르면 섞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묻지 마시고 잘 모르면 섞어 보세요. 그래서 요리에는 따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봐가지고 음양오행이 불분명하든 섞어 버리세요. 5가지 맛을. 그래서 섞다가 보면 거기서 예술이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빔밥 문화나 여러 가지 보면요, 식초 갖다 넣죠, 쓴 거 갖다 넣죠, 그 다음에 단 거 갖다 넣죠, 매운 거 갖다 넣죠, 짠 거 갖다, 우리가 섞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다 여러분들이 음식 맛을 봐서 감별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와인 감별사가 기계인 줄 아십니까? 와인 감별사는요, 사실상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과학이 발달되더라도 이 와인을 감별하는 이 어르신네는요, 이 냄새, 숙성, 그 다음에 맛, 그러니까 같은 와인 중에서도 드라이라는 것이 들어갔다는 것은 조금 떫으면서 맛이 없다는 거거든요. 쓴맛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단맛이 어느 정도냐, 향기는 어떠냐 하는 이런 누구든지 다 감별사가 여러분들은 되어야 돼요. 그럼 감별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상 여러분들의 마음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공안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사모님이신 수덕사 방장이셨던 우리 해암 스님의 스승이신 성월 스님께서 내신 유명한 공안인데, 자라와 개라고 하는 공안 화두입니다. 아마 여기 어린 학생들도 와 계신데, 어린 학생들은 5분 만에 1분 만에 풀고, 머리가 복잡한 어르신애들은 이틀 사흘이 걸릴 겁니다. 어느 날 자라가 날씨가 따뜻해서 냇가를 건너다니는 그 섬돌에 이렇게 누워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가 갑자기 그 자라를 잡아먹으려 가는 것을 유심히 보다가 어느 스님이 도를 통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라와 개, 공안의 인문 문제인데, 그 스님은 그저 산에 가면 새소리가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 돼, 세상에 나가면 너무 지저분해, 그러고 물에 가면 물, 그리고 하여튼 매사에 마음이 걸려서 공부가 안 되는데 지쳐가지고 이제 어떡할까 하고 갈등하다가 자라를 먹으러 개가 달려가는데 자라가 모가지를 쏙 들이밀고 내주질 않네요. 그러니까 그 자라가 완전히 뒤집었으니까 개 밥이 될 수가 없죠. 그때 그걸 보고 도를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그 개는 자라 모가지를 덥석 물어뜯고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막 마구잡이로 건들 때마다 이 자라는 막 뒤척거리고 할 때마다 더 거북이처럼 이 갑옷을 뒤집어 볼 텐데, 어린 학생 한번 생각해, 어떻게 하면 먹겠어요? 그거 자라가 저기 어린 학생, 어떻게 하면 자라를 개가 먹을 수 있을까요? 자라가 개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셔서 한번 서로 토론하시고 하시지 말고 깊이 그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놓는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이건 너무나도 쉬운 공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끼리도 아마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는 화두라고 하는, 공안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화두라고 하는 방법은 절대로 답을 남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성으로 맛을 보고 자성으로 향기를 보고 해서 약성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때 보면은 너무나도 사이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안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파설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관청에 정해진 문서 같아서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조주 스님의 무자 화두도 공안이요, 또 아주 남전 참묘같이 남전 스님이 어느 날 고양이 목을 베어버렸어요. 동당서당 스님들이 나뉘어서 고양이를 놓고 싸우니까. 그래서 남전 스님이 고양이를 지켜들고 칼을 갖다 대면서 일러라, 일르지 못하면 이 고양이는 죽이리라 그랬는데 아무도 일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참할 참자에다가 고양이 묘자에서 사실은 남전 스님이 고양이를 죽여버렸어요. 불교문 중에서 살생을 했다 이겁니다. 대중이 어안이 벙벙했는데 그때 조주 스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조주 스님한테 너 같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그러니까 집신을 거꾸로 입고 나가셨대요. 집신을 거꾸로 입고 나가자, 아, 네가 있었으면 고양이가 살았을 텐데. 이와 같이 아주 기기묘묘한 공안서부터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 뜰 앞에 잣나무니라, 혹은 개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게 없다는 뜻을 쫓아가고, 뭐 마삼근이라면 가벼운 대로 쫓아가고, 또 더럽다는 것도 없는 것이 뭐 똥막대기니 이런 거 얘기할 적에 조사가 뭐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마른 똥막대기 할 적에 말르고 뭐 똥이니, 해석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분별지라고 하거든요. 분별지.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부를 할 적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분별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자성이 가지고 있는 이 오행과 오미와 그 다음에 모든 기의 승강부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자성에 있습니다. 이 다가오는 겨울에 동안고로 들어가고 스님들 공부하러 들어갈 적에 우리 사부대중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에게 깊이 침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큰 스님을 만나 뵐 적에 동국대학교라고 하는 사실상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한의과 대학교 시간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저한테 처음 준 화두는 뭐냐, 운문조사께서 말씀하시되 한 생각이 일어나도 죄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가 묻기를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운문조사가 죄가 수미산과 같이 크다고 그랬어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왜 죄가 수미산과 같이 크냐 하는 아주 기초적인 공안부터 저한테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18번 동안 편지를 하면서 사실상 이 문안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답장 오기 기다리면서 했는데, 정말 처음에는 운문선사 수미산 공안이 그렇게 중요한 공안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서서히 단계를 밟아주시는데, 무슨 공안에 단계가 있느냐, 본래 음량이 없고 사실은 상하가 없는데 무슨 단계가 있느냐지만, 사실상 공안법과 화두법에도 근기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문제를 선택할지언정 사실은 근기 따라서 그 단계를 밟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선지식을 찾아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김태곤 씨가 부르는 송학사라고 하는, 그 절인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언제 만나면 여쭤보고 싶은데, 제천군을 지나가는데 송악면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멀리 절을 찾고 선생을 찾고 음양관의 대부를 찾고 오운유기를 찾고 하지 말고 자기 자성으로 들어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김태곤 씨의, 우리 김태곤 선생님께서 부르고 아마 이 노래를 창작한 것이 그 송악사길이 아닌가. 한번 제가 지나가다가 얼마 전에 제천군의 송악면에서 봤는데, 같은 것은 아닐지언정 우리가 헤매고 다니고 여기저기 치고하고 다니는 것을 노래에서 넌지시 풍자한 것 같기도 하고 교훈을 준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곤 씨의 송악사 노래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산모퉁이 돌았으면 바로 있는 절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치고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마음 이제 참 쉬시고
저같이 수다스러운 사람들 흘려가지고 또 무슨 지식이 없을까, 또 무슨 지식이 없을까. 여러분들이 돌아다니지 말고 이제 차분한 겨울을 맞이해서 다 같이 동안 시절을 맞아서 자기 자신을 첫째로 관하는데, 일단은 수행의 첫째가, 제가 들은 바, 스님들한테 들은 바가 첫째가 족심주입니다. 족심주를 행하는 방법은 발바닥에 있는 용천열을 양쪽을 동시에 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용천열이 어떤 혈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겨울기운인 수에다가 화에다가 이게 목이 있는 세 가지의 경혈이 있는 자리거든요. 자꾸 강조해도 정말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는 용천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평생 관찰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족심을 열심히 동시에 관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관찰을 하다가 만약에 힘이 생기시면 그 다음에는 단전으로 가셔서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을 관찰하는데, 보통은 우리 동양 문화는 하단전 문화입니다. 그래서 족심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전주, 세 번째, 이게 이제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친숙한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사실은 족심주와 단전주는 통과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워낙 다급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심주, 제가 전달하는 말씀은 다 제가 실천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날려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열심히 수행하려고 합니다만은 상당히 힘듭니다. 아픈 자리에다 마음을 두고 정해놓고 관찰하는 수행법입니다. 달라고 하지 말고, 이거 달라고 하지 말고, 저거 달라고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관심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바, 옛날부터 진정한 기도는 통성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많은 말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큰 소리로 지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자기가 하는 뜻은 부처님, 예수님, 저 하느님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도도 사실은, 아유 부처님, 예수님 이번에 아이고 수능 시험 때 바쁘셨겠다, 제가 대신 부처님, 예수님 노릇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내가 부처님, 예수님 노릇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진짜 기도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구하는 것이 있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뭘 구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간절한 마음은 물론 구하라 그러면 얻어지리라는 말도 있겠지만, 이것이 전부 담백하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선가의 법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하다가 사도가 되어가지고서, 사도 말하자면 묵조사선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꾸 졸리고, 그러니까 공안법이라고 하는 화두법이 태어나서 그 사람에게 꿈쩍꿈쩍하게, 혹은 죽비로서, 혹은 할이라고 하는 것으로 놀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자성을 잘 활용해서 족심주, 단전주, 정심주, 또 닮아서 얘기하는 관심법, 이 네 가지 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계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것이 더 잘할지. 그래서 제일 비파사나 명상 상태에 가게 되면 물론 처음에는 호흡관서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흡이 들락거리는 것을, 배꼽이 저 미얀마 쪽이나 또 어느 쪽에 가면은요, 주로 이 배에서 이렇게 옷깃이 들락거리는 것을 한번 감촉으로 느끼라는 데 있고, 또 어디 쪽에 가면은 또 코에서 한번 느껴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호흡관, 족심주, 단전주, 정심주, 관심법, 특히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야 아픈 거를 가만히 들여다봐 한번, 그러면 뭐 어떡하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오세암 얘기 알잖아요. 5살 먹을 어린아이가 도통한 얘기 알죠. 그 바늘구멍을 들여다보고 소가 들어오나, 한번 소가 들어오나 보라고 그랬더니 천진한 어린아이가 거기를 들여다보다가 오히려 도를 통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천진하게, 우리가 뭐 냉수를 입가시는 거나, 사실 뭐 이렇게 확실한 우리가 음식물을 맛보고 냉수를 입가시는 거나, 마음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워서 들여다보는 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많은 제가 논리와 여러 가지 화려한 웃음과 농담을 창조해낸 것도 알고 보면 저 자신의 침묵 시간 속에서 제 나름대로 계산되어진 여러분들의 연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지하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우리 한번 12분의 성인이 앞으로 태어난다는데 7분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대요. 7분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려면 태극기가 가지고 있는 태극과 무국의 그 철학도 공부해야 되지만 철학은 어디까지나 철학입니다. 속된 말로 통박 굴리는 거거든요. 통박 굴려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전국 여기저기를 방랑도 하고 때로는 이런 시도 외우면서 우리 김삿갓께서 외웠다고 하는 시 혹은 부설거사가 했다고 하는 시, 이게 여러 사람들이 이 말이 많은데 사실은 저는 부설거사에 이게 이두문자 쪽이거든요. 이거를 대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죽이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인데 여기다 적절하게 섞은 이두문자 시니까 아마 부설거사가 원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죽, 피죽, 화거죽, 붕타지죽에 낭타죽, 반반죽죽에 생차죽, 시시비비는 부피죽. 대로들 얼마나 멋있어요. 한문을 우리 한글식으로 해석한 대로. 그래서 팔죽시라고 하는데 김삿갓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설거사께서 하셨다고도 하는데 이대로 저대로 되어가는 대로. 이대로, 그러니까 죽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이 죽 먹고 저 죽 먹고가 아니라 이대로 저대로 되어가는 대로, 바람이 때리는 대로, 파도가 때리는 대로, 반반죽죽, 아이고 밥이면 밥, 죽이면 죽, 생기는 대로. 이게 뭐야 오늘 밥이 왜 이렇게 탔어? 타면 탄 대로, 익으면 익은 대로, 라면이면 라면인 대로. 그래도 음량은 가려 잡숴야죠. 그래도 뚱뚱한 사람은 무슨 라면? 매운 라면. 마른 사람은 곰탕 라면 같은 건 바르서. 시시비비부피족, 그놈의 시비가 많아. 아이고 네가 들어온 이래로 이상하게 우리 아들 골골하고 계산도 없어지고 너는 업덩어리 같은 거 하나 들어왔냐. 아주 며느리가 아주 지천 먹을 때 슬프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시비가 있는 것은 저 사람에게 붙여줘라 이게요. 부피죽, 저 사람에게 부촉을 해줘라 이게요. 빈객 접대는 가세죽이요, 손님 접대하는 것은 형편되는 대로 해라, 가세대로 해라 이게요. 시정매매는 세월죽, 아유 이 배죽값이 갑자기 뛰었네 이거. 요새 그냥 갑자기 수박값이 또 확 떨어졌네. 농사 짓는 분들 가슴 아파요. 근데 어떻게 해요? 뭐 너무 좋다 그러니까 막 그냥 갖다 심더니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생각 해봐야죠. 시정 매매는 세월대로, 그저 모든 매매는 그저 시세대로. 만사불려 오심죽이라. 그런데 만사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만사불려가 오심죽이라, 연년연세 과연죽이라. 그렇고 그런 세월, 그런 대로 지내보자 이게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저 부설거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차죽, 비죽, 화거죽 시작. 차죽, 비죽, 이대로 저대로 튀어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밥이면 밥, 죽이면 죽, 생기는 대로. 시시비비 부피죽, 아이고 시비하는 거는 너나 먹어라. 빈객 접대 가지고, 빈객 접대하는 것은 돈 생기는 대로, 시정매매는 시세대로 하는 거고, 만사가 불려 오심죽이라.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연년연세 과연죽이라. 우와, 우리 뭐 경인년 앞에다 놓고 오늘 액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좀 남기는 남았지만은 옛날에 무학대사께서 이태조하고 내기할 적에 어떻게 했죠? 말내기 할 적에 이태조가 처음에 무학대사하고 뭐처럼 생겼다고 그랬어요? 돼지처럼 생겼다. 그런데 무학대사는 뭐처럼 생겼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처럼. 부처님처럼 가지고, 아니 나는 돼지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그러니까 아이고 보살님 장미꽃처럼 생겼다. 그러면
그래 너나 장미해라 그러세요. 그냥 글로 붙여줘요. 그런데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면 네 눈이 못났다 그래요. 거기에 물들지 말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와 같이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저 강원도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돌아다니는데 청, 풍, 명, 월을 딱 이니셜로 넣어서 사행신 아니죠. 칠원절기 같은 거는 하여튼 여기다가 뭐 어쨌든 시를 제가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래 후배들 돈을 좀 서로 먹기 위해서 치사하게 돈을 좀 내라고 그래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걸 했는데 그래도 제 것이 장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야비하게도 좀 떼어먹기도 했지만은 자 청풍명을 제가 10년 전에 외국으로 떠나기 전에 그 학생들과 저 충청북도 제천군의 수산 쪽에 있는 청풍명을 그 근산 정자에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그때 시를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겨울에 선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청 한번 해줘 보세요. 청탁 불무는 주가명이에요. 여기다 쓰지 않겠습니다. 골치 아프게 깔아 드리겠습니다. 청탁 불무는 주가명이요. 술이 흐리다 막다 묻지 않은 것은 주가의 좌우명이요. 술 먹는 사람의 좌우명이요. 그 다음에 풍동여로의 무정처라. 바람이 동하는 바람동에서 여로 여행 가는 길은 정처가 없구나. 멋있죠? 지가 진 거이고요. 명암 불념은 도가훈이요. 밝고 어두운 것을 혐오하지 않은 것은 도가의 훈계이니 월 출입사는 아불간이라. 달이 지고 뜨는 것은 내가 가냐하지 않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월 출입사는 아불간이라. 요거는 생각이 나네. 나머지 청탁 불무는 주가명이요. 술이 뭐 막걸리냐 약주냐 소주냐 이런 거 가리는 것은 주가의 좌우명이 아니야. 불문 묻지 마라 이게. 풍동여로의 무정처라. 바람 부는 여로에는 정한 자리가 없구나. 명암 불염은 밝고 어두운 거 함부로 가리지 말아요. 어리석다 뭐 지혜롭다 가리지 말아요 여러분들. 애가리 멍청하게 태어났다고 하지 말아요. 명암 불염 혐오할 염자. 밝고 어리석은 것을 혐오하지 않는 것은 도가의 훈계이다. 이게 깔아드립니다. 도가의 훈계이니 월출입선한 아불관이라. 달이 뜨고 지는 것은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자성을 찾는 금년 겨울, 내년도 많은 액난이 닥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 같이 수행하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기필코 12명의 성인 중에 7명이 태어나는 우리는 집안을 닦는 도반들이 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